안녕하세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천에서 변화하고 있는 곳 과연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천이 정말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낙후됐던 지역이 이제 서서히 그 기반 시설을 갖춰가면서 일단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는 그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자, 재정비 촉진지구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소사역 근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부천의 위치를 우선 살펴보게 되면 이쪽이 지금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천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이제 그 3.3 제곱미터당 1,071만 원이고요. 경기도 부천시는 3.3 제곱미터당 1,05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여러 개의 동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든가 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여울동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개발이 좀 부진하거나 좀 기반 시설이 노후되거나 자, 그런 지역들이 조금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상계 신도시 지정, 자, 대장동도 보이는데 고강동, 원종동, 오종동 일대는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사본동이라든가 괴안동, 역곡동, 자, 그리고 이제 신곡본동 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쪽 지역 역시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중심,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중동 신도시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 굉장히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정주 여건이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일은 이제 부천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부천시 같은 경우에 집가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14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저점을 자, 높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가 변동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인구 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인구 수를 자랑하는 건 수원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시 다음으로 이제 부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부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부천시고, 또 부천시의 최근 이제 아파트 실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요. 2018년도 8월부터 10월에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고 가격 상승도 많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죠. 자,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9.13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9.13 대책 발표 이후로 그 실거래량은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도 마찬가지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뭔가 그 거래량에서 저점을 찍고 좀 약간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천의 또 외지인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부천의 이제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은 외지인들이 이제 부천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2018년도 9월, 10월 전국적으로 이제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천시의 거래라든가 가격적인 면이 좀 조정된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신도시, 중동이나 신중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기보다는 일단 주변에서 뭔가 안 좋았던 게 뭔가 가치 변화가 되면서 신축이 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굉장히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일단 개발도 해제가 되고 또 지지부진하고 또 느리게 가는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재개발 구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선별할 때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치 비교라는 걸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가치 비교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섣불리 매입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일단 그 소사역 자, 주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광명 뉴타운이에요. 광명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부천 옥길지구, 그 다음에 항동지구, 그리고 이제 범박지구라고 이제 이쪽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소사역 1호선과 그리고 지금 서해선이 지금 개통이 됐죠. 그래서 원시에서 소사역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서해선이 개통이 됐고, 지금 인천 경인선이 이제 우리가 서울 도심 쪽으로 갈 수 있는 1호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소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사역 주변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위쪽에 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해선이 원시 소사까지만 개통이 되어 있지만 2021년까지 소사하고 대곡 있잖아요. 한강 건너서 대곡까지 자 연결하는 2차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보게 되면 지금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이 소사역 주변에서 가치가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강남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7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소사역에서 이제 한정거장, 두정거장 가게 되면 온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수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과 1호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일단 소사 대곡선, 이 서해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이쪽 위쪽에서도 또 우리가 환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는 걸리겠지만 GTX B 노선이 이쪽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쪽 일대의 가치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또 개발 사업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쪽 부천에서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괴안동이라든가 역곡이라든가 소사, 범박, 옥길, 항동, 자 이쪽 주변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소액으로 접근한 물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 여러분들과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얼마 전에 괴안동 부천 일루미 스테이트가 일반 분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9.96대 1이 나왔고요.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전 주택형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요. 자, 그 지역은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 범박 주택 재개발 사업장인데요. 세대수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3,700세대가 넘는데, 일단 1순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84 B타입 27대 1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74 타입이 19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입지적 가치를 보게 되면 역세권과는 조금 멀어요. 역세권과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서해선, 이 다음 역이 이제 소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세울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범박 주택 재개발 사업장, 자, 일반 분양이 끝났는데 경쟁률이 괜찮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주변에 가치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자, 이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자, 이쪽 지역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상승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주변에 이쪽이 이제 소사역이잖아요. 그래서 1호선이 지나가고 서해선이 지금 원시 소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개통이 됐고, 이제 소사 대곡선은 앞으로 이제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사본동 주변에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의 위치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난 3년간의 주택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바로 이 해당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 소사, 역곡 굉장히 동네가 안 좋은데 이렇게 아파트가 상승을 많이 했나? 자, 이거는 우리가 현재의 가치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의 개발 상황이라든가 교통 편의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미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갭이라는 게 되게 적었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굉장히 가치가 변화가 될 만한 개발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대 아파트는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쪽도 분명히 가격 상승은 한번 분명히 일어났던 지역이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권력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안내를 하겠는데, 제가 저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소사역과 소사 서해선, 소사 1호선과 서해선이 연결되는 이 W역세권, 자, 그 주변으로 이제 소사 3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고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77세대가 들어서게 되고 총 14개 동, 자, 38층 고층 아파트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사업 면적은 총 76,133이고요. 이쪽에 잠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종교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가 지금 갖춰진 것은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자, 이쪽보다 더 인접하고 있고 앞으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소사 재개발 3구역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한 단계 가치를 올릴 것 같고요. 이 지역 일대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한번 살펴볼 때 그 해당 지역에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하든 내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랜드마크가 아파트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어떤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셀렉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사 상구역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사본 1-1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정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걸 소사본 1구역 1-1구역이라든가 소사 3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정보를 취합하신 다음에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244세대 5개 동 46층이 올라갈 그 소사 본 1-1구역인데요. 사업 면적은 45,54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두산 쌍용 컨소시엄인데요. 자, 이쪽 지역은 3구역에 비해서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소사 역세권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지금 거의 이제 철거가 다 끝났고 뭔가 공사를 하면서 이제 건물을 올리거나 자 앞으로 이제 올릴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부천역 소사 푸르지오 아파트는 이쪽이고요. 아까 그 부천 일루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 역이 소세울역이라고 있어요. 소세울역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 그 범박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한 일반 분양 아파트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입지적으로 이쪽에 이제 소사 본 1-1이라든가 소사 상구역 같은 경우에 자, 역세권과 인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 등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외부에서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유입될 경우에 이쪽 해당 지역도 많이들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소사 이쪽 일대가 해제 구역도 굉장히 많고 해제를 또 진행하고 있는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라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장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그 해제 구역이라든가 좀 해제자 들어가면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들도 지금 개발 사업이 조금 시간상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또는 이제 투자 가치 그리고 또 이제 자금의 그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는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다각적으로 좀 고려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개발 계획만 있다고 해서 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요 먼저 샀다고 해서 투자 잘한 게 아니고요. 누가 제대로 매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재개발도 재건축도 좀 신중하게 좀 천천히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사동 일대 이제 환경이 변하고 교통편도 개선이 되고 또 중단기적인 개발 계획도 있고 또 주변의 정주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실수요자가 일단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많이 이끌고 있고 또 이제 그 일반 청약으로 봤을 때에도 좀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좀 떨어지더라도 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와서 분양이 잘 됐다라는 거. 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는 부천. 자, 부천 중에서도 이제 신중동이나 중동, 상동. 자, 이쪽에 해당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그 상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만 이제 주목받았지만 그쪽 지역의 일대 아파트가 이제 그 좀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곽 지역에서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안양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가격적으로 분명히 상승을 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내용으로 좀 지역에서 소액 투자 또는 실투자, 그러니까 실수요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 스터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예,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일단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